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올해 경찰 헌법 최신 판례 정리. 객관식용이에요. 객관식 뭐 주관식이라든지 논점 정리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객관식용이고, 그다음에 최근 판례 바로 밑에 이제 문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나왔던 OX 지문도 같이 넣었으니까 보시고요. 총 5개년 판례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18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판례고요. 6월 29일 선고분까지 들어갔으니까 좀 반영을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긴 말 줄이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년 1월 판례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연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진도별로 구성을 해봐야 이게 문제가 판례가 대부분 뭐 통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빼고 또 기본권 관련성 있는 판례만 많다 보니까 앞에는 헌법의 총론 판례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교과서 편제사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몇 년도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나왔나? 최근에 18년, 19년, 20년, 21년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많이 아시겠지만 볼게요. 18년 1월 25일 선고본인데, 자, 1번 판례. 자, 소년범 중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서 보세요. 종료되고 면제된 자. 자,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실효. 자, 효력을 없애버리면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자, 또 과거에 받았던 형 때문에 가중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가중된다든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진 않아요. 자, 그래서 소년법인데 집행유예보다도 더 중한 실형이죠, 실형? 실형이 종료되고 면제된 거죠. 근데 이거는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보다도 더 중한 실형은 근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공무시험을 못 봐요.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야. 또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지. 아니, 더 중요한 거는 공무원 시험도 보고 가중되지도 않는데 아니, 경미한 거는 공무원 시험도 못 보고 불이익을 준다면 이 법이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자,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소년범을 함정 이유 없이 요거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요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거. 그래서 요거는 평도에 위반했다. 이거 침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 판례 나오면 뭐 많죠. 청원경찰 판례가 많은데 일단은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보세요. 금고 이상의 선고예요. 선고에는 아직 선고를 받은 게 아니죠. 집행유예하고 다르죠. 따라서 당연퇴직토록 한 거 이거 일률적으로 예의 없이 전부 다 위헌이었어요. 일률적으로라기보다는 요거 빼고 수뢰죄 또는 요즘에 법이 개정돼 갖고 요즘에는 정리돼서 뭐 성범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퇴직토록 규정한 거 요거 결국 청원경찰법도 위헌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최근의 판례가 올해 6월달 판례가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어떠한 공직 취임도 또는 공무원과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이건 또 위헌받았지만 일단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겠지? 직무 관련성 있는 그래서 수뢰죄 이런 것들을 수뢰죄는 판례를 아니까 그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토록 규정한 거 요게 남아 있었어. 다른 건 다 개정했는데. 그래갖고 요 밑에 보면 결정에 의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개정을 했어요. 뭐 지방공무원법, 군무원,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향토예비군법, 경찰공무원법, 자, 다 선고를 받은 경우 그직을 당연히 상실토록 한 조항은 전부 다 공무단위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처음경찰법은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확인한 조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OX 지문 보시면 이게 이제 22년, 2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토록 규정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했던 판례 맞는 지문.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선거범으로 벌금형 벌금 100만 원 이상. 자, 이거 선거범이에요. 선거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범. 이거 볼게요. 선거범으로 벌금을. 그러니까 일반 범죄에 관해서는 무조건 일반 범죄에 저질러 갖고 징역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경우에 선거를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건 위헌받았던 이유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무조건 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1년 이상은 선거 범죄하고 관계없이 어찌됐든 형 집행 중이라면 선거권을 제한한 건 합헌이다. 하지만 얘는 선거범이에요. 그래서 선거범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자, 국민투표법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요걸 포함해서 요 세 가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을 때 일정 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공직선거법 요 세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거 바라지 않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재판관 5대4라고 해서 6인의 의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선거권을 제한한 과거 판례가 일률적 예외 없이 선거범죄와 관계없이 했을 때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자는 위헌 결정 받은 판례를 설치해 놨고요. 이 판례는 그런 판례하고 비교해봐서 선거범이 아닌 범죄와 달리 선거범죄는 100만 원 이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기출지문을 보시면 19년도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거는 보세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5년이에요. 나머지는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한 자 또는 형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 그러니까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러면 5년간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10년간 이거 전부 다 합헌이에요. 알겠죠? 선거범죄로 나머지 기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때는 5년간이고 나머지 기타 징역이나 벌금형 이상 나머지는 10년 반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 통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냥 이거는 판례 이론을 넣은 거죠. 선거는 국민 주권의 행사로서 국민 주권의 선택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고요. 자, 4번 판례 볼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이것도 가끔 나왔었죠.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죠. 다만 재외국민이니까 현재 우리나라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살고 있지 않는다. 다만 이분이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서 이제 어머니 찾아오신 거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우니까 좀 힘드니까 엄마가 찾아와서 그냥 지금 현재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분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아이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당연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비용을 국가가 대야 되는 건 맞는데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2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이분을 제외했어요. 이분을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했다. 자, 이것도 기출됐어요. 21년 경찰 승진에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 제2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단에서 지원돼서 제외합니다. 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키우는 아이까지 제외가 돼버린 거야.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예외 규정이라도 두든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두면 안 되죠.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2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거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제외 국민을 제외합니다 라고만 두었더니 예외가 있더라는 거지. 그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 아니 이거는 간단해요. 본인과 유족. 아무래도 본인은 직접 발로 뛰신 분이고 유족은 돌아가신 분의 자 가족분들이니까 조금 예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달리 대우해야지. 따라서 순국선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누가 봐도 반하지 않는다. 간단한 조문인데 기출됐어요. 2번이나 경찰 문제도 나오고 지방직 문제도 나오고 지방직 7급에도 자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 유족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같은 서운 등급 임에도 선국서열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을 주고 있다? 아니죠. 둘은 달리 대우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같은 등급임에도 본인하고 유족은 좀 달리 대우를 해야죠. 이것도 좀 보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을 주는 건 차별 취급이 아닙니다.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볼게요. 6번. 예. 자, 6번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 사망. 보세요. 후보자가 사망. 당내 경선에서 탈락. 이거 탈락은 뭐야? 경선을 했다가 결국 종국적으로 마지막으로서 탈락이 된 거지. 이런 사람은 반환을 해준대요. 기탁금을. 반환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천을 한 게 아니라 경천을 한 게 아니라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기서 공천을 심사 과정에서 공천심사가 뭐냐면 이 사람을 공천할까 말까 해갖고 여러 사람 후보자를 올려야 되는데 그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제외된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제외는 됐어도 둘 다 예비 후보자야. 예비 후보자로서 공천에 돼가지고 경선을 거쳐서 탈락한 분이 있고 예비 후보자로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분이 있는데 둘 다 예비 후보자라. 그럼 기탁금 냈을 거 아니야? 20% 기탁금.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탈락하거나 제외하거나 공천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못해요. 그럼 기탁금만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왜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는 거야? 누가 봐도 잘못했다. 그래서 평등권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제외된 이른바 컷오프라고 하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지도 못한 거야. 본 게임에 경선 관련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거나 뭐가 작용미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런 신인 정치인 같은 경우라면 이런 거에 탈락했을 때 기탁금마저도 못 찾게 한다는 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객관적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반환시키지 않는 것은 납입조항, 기탁금 납입조항이 있는데 반환조항이 없는 건 위헌이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자, 7번 볼게요. 농협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자, 이거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보세요. 농협협동조합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나라에서요, 기업, 단체는 설립 목적, 자기 목적, 이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 같은 것을 보유할 수 있게 해놔요. 왜냐면요, 만약에 삼성에서 돈이 여윳돈이 있으니까 야 우리 땅 좀 사자, 땅 투기 좀 하자 이래버리면 전국에 있는 땅은 국민들이 설 땅이 없어요. 제주도 충분히 사지. 그럼 삼성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설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든 단체든 심지어는 이게 국가, 지자체 관계없어. 알겠지? 단체로서 법인이라면 법인, 비법인이든 관계없이 목적이 있을 때만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보세요. 취득한 부동산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야. 근데 2년 이상 해당 용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결국 팔아먹겠다는 거야. 이거 투기 아니야?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대. 그래도 그걸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따라서 감면해줬어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살 때는 야, 니네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많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건물 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취득세를
네, 토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따라서 자 이런 건 위반하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농협협동조합이 취득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또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 뒤에 가면 또 판례가 나오거든요. 자, 8번도 볼게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죄를 범한 자가 금품 이익을 공유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야, 군사기밀이야. 요즘에 안 그래도 나라마다 자, 그 나라에 고유한 어떤 특수한 군사기밀 같은 거 되게 중요하죠. 또 지역적인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숨겨도 모자른데 그런 거를 돈 받고 제공했다? 이거는 2분의 1까지 가져가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반역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정도죠. 요즘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하지 않는다. 자, 9번 볼게요.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서 리베이트.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료기기가 다 판례가 여러 개 있는데 또 자, 의료기기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기기든 혜택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는 거든 관계없어요. 전부 다 쌍벌합니다. 쌍벌이라는 건 둘 다 처벌하겠다는 거야. 리베이트라는 자체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결국 뭐예요? 아니 약값이고 기계값인데 거기에 리베이트가 들어가면 그 리베이트만큼은 누가 부담한다? 한마디로 환자들이 약을 사 먹고 이용하는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 이거 결국 뭐야?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자 떠넘기기잖아요. 따라서 이거 처벌하는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의료기기고 의약품이든 다 관계없어요. 의약품 관련해서는 과거에 벌써 이미 2015년에 판례가 있었고요. 이건 의료기기고요. 더 나가서 자 의료 혜택을 그러니까 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비급여 대상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의약품도 있고 판례가 의료기기 있는데 비급여 대상이든 급여 대상이든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를 해갖고 돈을 주면 결국 그게 다 환자 부담으로 넘어가요. 그래 이거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쌍벌 둘 다 처벌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목적이 있어요. 10번 볼게요. 이거는 간단해요. 취소송, 집행정. 자, 취소송.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자, 취소소송이라고 있는데 취소소송하면서 나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개념에 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때 요 신청 시의 요건이 뭐냐면 요건 중에 하나가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자, 이거 너무 광범위한 표현 아닙니까? 반하지 않습니다. 또 취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분 등이 예시예요. 예시 이거. 특정한 열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시고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써놨거든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그 거부 이런 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송 말고 당사자 소송이 있었는데 당사자 소송. 자, 당사자 소송할 적에 국가 상대로 할 적에 가집행을 선고, 가처분 이게 안 됐었어요. 요거 위헌. 최근에 요거 판례까지 같이 묶어놓으면 이게 행정소송법에서 나온 판례 중에 최근에 뭐 위헌과 합헌이 결정이 있어서 판례 3가지 이렇게 묶음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집행정지 부정지가 원칙이고 집행정지 신청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자 요건 집행정지 요건 알겠지? 회복하기 어려운 요 말 자체는 포괄적이지 않다. 명확하다. 요 말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소래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실과 통상적 법관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명수원칙 반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고 11번. 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여러분
즉시 항고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래요. 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지가 걸려요. 그럼 매각허가 결정했었는데 즉시 항고했으니까 매각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됐잖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가 걸리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야. 매각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오죠. 알겠죠? 그럼 돈이 안 들어오니까 필요한 돈을 못 쓰잖아. 그래서 즉시 항고할 때는 매각된 김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 놓고 해라. 너 부담되니까 그만큼 너도 어느 정도 기회를 해야지.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만 독박 쓸 수 없잖아. 이런 식이야. 이거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결정을 즉시 항고로 인해서 보증. 자, 돈 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반하지 않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사실호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료. 상고가 대법원에 가는 거야. 대법원. 야,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재판을 다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이라고 돼 있어요. 제한하는 거. 어쩔 수 없어. 대법원은 전국에 하나. 대법관 전부 다 해서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분이 계신데 전국에는 모든 사건을 다 받아들이면 그분들 빨리 뒷목 잡고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빨리 사퇴하겠지. 그래서 조금 더 제한을 두고 심리를 아주 중요한 판단에 국한해서 하도록 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죄를 좀 제한합니다. 자, 13번도 볼게요. 지역 축협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탈퇴하고,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탈퇴해야죠.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교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원 자격이 사라지면 당연히 교원들 단체에서 탈퇴. 교원 단체의 구성으로 보지 않는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14번 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돼. 우리나라에서 산재라는 자체가 모든 사건을 다 사건 사고를 산재로 포함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을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문적인 사건을 전문적인 판단을 대통령 영위 위임한 건 포괄임 금전치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요 판례요. 뭐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산재는 모든 사고를 산재로 포함하기엔 어렵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15번 피의자에 대한 협박 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불기소 처분. 분명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 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할 것이고, 이건 다른 거 없고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구요? 재판에 들어가서 나는 피해자인데 억울함을 달래고 싶은데 아예 재판에 안 걸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했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문제된 기본권은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 이럴 때 그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어야 돼요. 알겠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 이게 나왔을 때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고발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럴 때 피해자는 고소를 한 경우가 있고 고소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고소를 안 했을 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이럴 때 제기할 수 있는 게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이에요. 알겠죠? 왜? 기소를 안 하면 재판이 안 열려. 재판이 안 열리면 나는 억울한데 가서 들어가서 얘기 한마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예요. 자, 그래서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 판례다. 요 정도 그냥 개념만. 자, 그러면 이제 18년 2월달 판례 보도록 할게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에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요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요게 교정되기 전 판례인데, 요거 이제 2020년 요 판례에서 2020 헌가 1 사건. 이게 23년 3월 판례예요. 여기서 위헌으로 판례가 변경됐어. 이게 교정본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교재 나올 때는 본교재 나올 때는 바뀌어서 나와요. 알겠죠? 요거 위헌 요게 붙어 있어야 돼. 요거 붙여주세요. 요거 써주세요. 요거 써주세요. 요거 써주시고, 그래서 위헌으로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요것도 X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돼. 5로. 자, 왜요?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니 분명히 불법 체류자인데 그 나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나라로 보내기에는 그 나라에서 모든 관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2년, 3년 그렇게 해갖고 보호실에 유치가 됐는데 이게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2년, 3년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상한을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보다는 기한 제한 없이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위헌이에요. 헌법 불합치. 알겠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23년도 3월 8일로 바뀌었어요. 그거 꼭 적어두세요. 이거 적어주시고 이거 X가 아니라 O. 이거는 뭐 본교재 나가면 바뀌어서 나가는데 요거는 교정교재라 미안해요. 뭐 교정교재라 아직 본교재가 안 나갔고 자 교정교재로 나오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자 바꿔주세요. 요거 X가 아니라 O다. 이제는 볼게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대한민국 밖에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상한의 제한 기간을 둬야만 되는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이제는 19년 기출지문도 있고 20년 기출지문도 있는데 전부 다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로 바뀌셔야 돼. 알겠지? 침해한다가 맞는 지문으로. 자,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으로 침해한다. 맞아. 알겠죠? 침해로 바뀌셔야 돼. 이렇게. 자, 이제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볼게요. 대학 18년도 수학 능력 문항수 기준 뭐 70% EBS 나오면 요즘 복잡하죠. EBS에서 몇십 프로 출제한다 바라지 않아요. 이건 아무래도 교육을 균등하게 누구나 다 보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지문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교재 강의 연계 출제하기로 한 18년도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은 자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로 없다. 다른 건 없고요. 여기는 그냥 이 내용과 관계없이 기본 계획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뭐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거나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 행위가 나와야만 그때도 기본. 그러면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3월 달에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강을 발표하거든요. 시험 요강. 요거는 기본 계획이긴 하지만 장래 분명히 실시될 게 명확하고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땡겨서 그래. 그럴 때는 허브선을 받아줘요. 하지만 요거는 수학능력 시험 기본 계획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번도 자 이것도 가끔 나오는 판례기도 하는데 자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119 말고 사설 업체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대기 업무도 뭐다? 이송업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이송업의 한 형태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스포츠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사설 119 말고 사설 업체가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업을 하는 분들은 위수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관할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관할구역을 넘어서 대기를 하는 것도 그 구역을 넘어서 이송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한다. 따라서 형 처벌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새마을금고 임원선고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그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처벌. 당연하죠. 새마을금고도 이것도 약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자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거. 아니, 조합장의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비리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나눠먹기 시 이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법익이 조합장, 특히 농업협동조합장, 출입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공익성이 높아서 그래요. 따라서 공정성, 여기 선거의 공정성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돈으로 인한 금권 선거로 인한 잘못된 선택을 막기 위한 거니까 반하지 않는다. 이게 또 농협조합장 말고 여기 보세요. 지역 농협으로서 중소기업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다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기부행위를 처벌 조항은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볼게요. 의료기기, 시설,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는 약국 개설을 하는 게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돼 있단 말이야. 의학이 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또는 의료기관 시설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건 아주 여전히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농업협회사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연도 똑같아요. 법인이죠? 앞에 뭐가 붙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법인은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토지, 부동산. 근데 직접 사용하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 아까 얘기했죠? 2년 미만이거나 또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전부 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2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에 다른 용도로 사용 이러면 감면된 쪽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판례가 거의 뭐 유사한 게 많아요. 자, 8번도 볼게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국가하고 관계에서는 사법상 계약을 맺든 공포상 관계를 맺든 금전에 관해서는 5년으로 짧게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받아가는데 왜 안 받아가? 네 건데 왜 안 가져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공법상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관계에서는 공법이든 사법이든 관계없이 민법에 10년을 적용하지 않고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해도 합리적 사유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관금정치에 반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도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는데 반해 사인이 국가하고의 관계에서는 사경제 주체든 공법 관계 등 관계없어요. 돈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 알겠죠?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9번 판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업을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 이건 무슨 뜻이야? 직계존속인데 제대로 안 키웠다는 거지. 나중에 30년 만에 와갖고 자,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 아이의 보험금 타 먹겠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 상속이라는 건 블러드에서 생기는 거지 뭐 키웠다 안 키웠다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규정이에요. 민법상 상속 규정이 직계존속의 경우 이분들을 이분들은 상속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격사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습니다. 블러드입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해상 여객 운송사업 면허권이 헌법 23조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한다. 이거는 이 지문 자체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칸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안해요. 요거는 편집에서는 떼었어요. 이 밑에 글이에요. 알겠지? 여기 붙어 있는데 요거는 편집에서는 뗐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정본이라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기각 그다음에 내용은 아무 하자 없어요. 기존 한정면허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운업법에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개정된 해운업법에 따라 1번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경과 조치를 규정한 해운업법 부칙 3조. 자, 기존 면허를 받은 사람의 사업자의 독점적 경영상태를 전면적 경영상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산권에 제한을 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대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다. 알겠지?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건 다른 거 없어요. 해상 운송 사업의 면허권도 재산권이다. 알겠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11번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변호사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을 하려면 로스쿨 졸업해야 된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2번. 자, 우리나라에서 체육국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한 국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나라가 보니까 마약으로 조금 어지럽거나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불안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일반적인 관세 협정에 따른 조사보다도 더 앞선 촉수검사 같은 거 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리 정한다 해서 반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지문도 있어요. 이미 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 보안 검색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촉수 검색과 같은 추가적 보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 그거 반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항공 보안 계획은 과잉금 조치에 반하지 않고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기출지문이 있었어요. 자, 13번 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의 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관한 고시상 활동보조기관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 비용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9,240원. 자, 이게 문제됐던 거는 2018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1시간당 일당 비용이 지금의 9,460원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9,240원이면 충분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혜택을 평가하면 안 돼요. 바라지 않습니다. 또 자,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연간 50억 개피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 전매 사업이라고 있어요. 담배하고 홍산 사업이죠. 이거를 일정의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운영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이거 몰래 만들어갖고 빼돌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 조치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위생과 안전시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정도 규모 이상을 요구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판례. 자, 헌법 판례인데 일단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인데, 요게 기존에 자, 사회복무요원 판례가 있었어요. 사회복무요원 판례도 있었고 철도공사 상근직원 판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기존의 판례에서는 이분들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거, 중립을 요구하는 거, 이거 합헌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해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라고 해서 전면적 일률적 전면적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요즘엔 좋은 제도가 많아져 갖고 일단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하게 하고 불법 선거운동만 골라내서 필터로 걸르면 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 구더기 생긴다고 사람들 보고 장 다 담그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담그세요. 담그시고 잘못된 건 저희가 골라낼게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전면적으로 금지해? 그래갖고 지금은 요 판례도 있었지만 철도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때, 왜? 필터로 걸러내면 되니까. 구더기 생길까봐 무서워서 아예 못하게 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판례 변경이 조금씩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판례. 알겠죠? 이거 조금 정리해서 이것도 반드시 보세요. 자, 3월 판례 볼게요. 자, 1번. 자,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여러분, 이걸 뭐래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아시죠? 근데 스스로 와서 피해자한테 죄송합니다, 반성을 해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하는 거고 자복은 피해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기출지문 볼게요. 형법이 반의사 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을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거. 자, 차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죠? 두 가지잖아요. 반의사 불벌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가 없으니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반의사 불벌죄는 당연히 자복한 경우는 의사에 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감면해줘야 되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건 그럼 그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지. 달리다가 합리적 이유가 있죠. 이거는 차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했을 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할 때, 이거 아시죠? 형법 263조. 공동정범 위에 따른 거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결과는 발생했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이런 뜻이죠. 자, 3월달 판례는 그렇게 많은 판례가 없었고요. 4월달 판례 바로 넘어갈게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세무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변호사하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소송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송 대리권을 변호사만 갖고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회계사, 법무사, 그다음에 세무사 다 없어요. 다 없고 이분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분석과 이런 것만 하시는 거야. 근데 변호사를 자격증을 따시면 여기에 7가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걸 신청해서
자, 약간의 연수만을 받으면 연수 과정을 거치면 그냥 바로 자격증을 딸 수 있었어요. 7가지를. 그 중에 세무사 자격증이 들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볼게.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연수만 받고 세무사 자격증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세무를 잘 모를걸? 근데 뭐야? 자격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억울한 거지. 우리 열심히 공부해갖고 자격증 땄다. 니들도 공부해서 자격증 따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둘이 소송전이 붙었고 여기가 승. 그래갖고 2013년에 결국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없게 제외하는 법률까지 만들었어요. 법 개정으로 이제 변호사는 세무사를 자격증을 딸 수 없게 된 거야. 대신 그래도 여전히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해요. 알겠죠? 이것도 달라고 하는 거야. 3천만 원 이하의 조금 더 금액이 적은 거는 소액 소송을 우리가 하겠다. 그럼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갖고 그것도 하는데 그건 아직 졌어요. 알겠죠? 그건 아직 뭐 이길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소송 대리권은 얘만 갖고 있어. 알겠지? 대신 여러 가지 자격증 제도를 이제 없애버린 거야. 문제는 이게 2003년에 판례가 나올 때 당시에는 2013년에 법 개정이 있었고 3년에 나올 당시에는 이미 변호사로서 못 가지는 사람,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 과거에 다 가졌으니까. 이 법 이후부터는 아예 법 개정돼서 이제 안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하셔야 돼. 또 이것도 있어. 아예 처음부터 세무사 자격증이 있었어. 먼저 선제했었고 그런 다음에 얘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거야. 야, 이 사람은 다 능력이 있잖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판례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이 말 나오면 변호사 시험 봐갖고 그냥 신청해서 세무사 자격을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자,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2013년도에 자 17년이네요. 17년, 13년이 아니라 자 17년에 바뀌었으니까 자 200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13년 12월 31일 당시에 이미 합격했고 연수원에 있던 자들까지도 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 또는 특정 세무조정 업무를 일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위헌이다. 알겠지? 요분들 입장에서 알겠어? 이 법이 위헌 결정 받기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는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잖아. 그때는 인정해야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2017년도에 법 개정돼 갖고 변호사는 신청해서 연수받아갖고 세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 못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시기상의 문제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2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도 이걸로 많이 나오죠. 실효제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국가법제도고 내 재산권도 아니고 실효제도가 반드시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이 실효제도 재산권도 아니에요. 경과 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 중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기산일 2000년 7월 1일로 정한다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딱! 요 문제에서 나올 거는 뭐라고 하나? 실효제도는 재산권이 아니다. 알겠지? 이것 때문에 내 재산권이 침해된다, 침해되지 않는다. 그런 논의는 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 소지할 개연성이 인정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요게 중요해요. 긴급한 사정. 알겠지? 자, 우리 아시죠? 사후 영장을 신청하려면 상황이 뭐여야 돼? 현행범, 긴급체포. 맞죠? 이 두 상황 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현행범이잖아 지금. 그러면 긴급할 체포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긴급한 사정 여기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사후영장을 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꼭 있어야 돼.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불허치 결정 위헌. 알겠죠? 긴급한 사정 꼭 있어야 돼. 자, 기출질문 볼게요. 여러 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말 진짜 뭐 얘는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어. 자, 볼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타인의 주거 등의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216조 그다음에 200조 2 관한 부분은 16조 영장제 위반되지 않는다. 선생님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형사소송법 딱 넣으면 그때는 뭐다? 여기에 글씨에 긴급성이라고 있어 없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
그렇게 보면 돼. 긴급성이 안 보이잖아 지금. 뭐 아니면 현행범, 긴급체포 이런 말이 보이든가. 그래서 이럴 때는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반된다. 됐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자, 4번 적법절차 원칙. 이거 단순히 형사 절차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다 쓰는 겁니다. 구매, 생명, 자유, 재산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 정당한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경우만 유효하다는 원리. 이는 형사 절차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 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 있든 아니든, 요게 중요해요.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 행정,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것도 나중에 하는 거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알겠지? 입법, 행정, 사법. 자, 다 적용됩니다. 거기다가 반민족규명위원회가 옛날에 국법에 의해서 그 사람 일제강점하에서 반민족 행위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신법에 의해서 개정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다시 그 사람을 연이어서 계속 반민족 행위로 정한다 해서 그건 반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런 얘기예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 자, 이런 절차에도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반하지 않았다. 자, 5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누가 봐도 이거 합리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영린인 거 아시죠? 이거 건드면 안 되는 거. 자, 일본 제국주의 협력한 대가로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 정치 위반해서 재산권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일, 친일, 자, 반민족 행위자 결정 이렇게 나오면 합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자, 6번 총장 후보자 지원자의. 잘 봐봐. 이게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 전북대학교는 뭐 간선이니까 기타금 내면 위헌이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전북대학교를 안 나면 어떻게 받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총장 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타금 1,000만 원 납부하도록 하고, 여기 안 보여. 총장 임명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교원에 대한 학내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론이야. 근데 여기에 추천위원회란 말 보이지? 여기. 그럼 뭐야? 이거 선거가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간선제란 뜻이야. 알겠어? 알겠어? 요게 보여야 돼. 요게 간선제란 뜻이야. 왜? 아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갖고, 아니, 이분 지금 덕망 높고 명예 높고 박사님이고 해외에서 엄청난 또 노벨상 후보자 명단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분 추천해. 아, 그럼 선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 이분 선거를 안 했는데 기타금 내야 한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냥 풀지 말라고. 또 기타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내라가는 건 재산권, 공무단위권 이렇게 관련돼 있고. 알겠지? 자, 7번 볼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의견 제시는 헌법소원 대상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된 법률 조항은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판례는 이거였어요. 일단은 방송사업자가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가져서 기본권 주체가 됐는데, 문제는 그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강제가 아니잖아. 이런 뜻이야. 알겠지? 기본권 주체는 맞아. 알겠어?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가져서 기본권 주체가 맞는데 의견 제시는 강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가끔 나오죠. 공무원 이혼한 배우자 재산 분할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분할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건 뭐야? 여러분, 민법은 합의로. 알겠죠? 합의로. 그러니까 합의로 재산권에 관한 분할을 이혼 시에 합의를 한 거야. 자, 민법은 합의가 우선이에요. 근데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서 분할연금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의 합의, 이걸 우선도록 한 거, 이거 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 재산권에 관한 문제야. 퇴직금도 재산권이야. 그럼 합의가 제일 우선되는 건 맞잖아. 그래서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분할 별도로 결정된다면, 합의로 결정했다면, 아, 그래, 내가 뭐 죽는 마당에 뭐 이 사람 더 주세요. 저는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돈 더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 반하지 않습니다. 자, 9번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 추행한 죄 말려주기도 모자르죠. 예. 형성호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DNA 감시. 이거는 뭐였냐면요, 이놈이 그랬던 거야. 이놈이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자기 DNA 감식으로 하러 오니까 왜 영장 들고 와라. 영장 들고 오자면 나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들고 왔는데 그땐 그런 거야. 아이, 할게요. 동의했어. 동의하고 DNA 채취해가라고 동의하고 끝났다고. 근데 나중에 헌법소원 들어오니까 판례사님이 뭐라고 그럴 거야. 야, 네가 동의하고 끝났잖아. 근데 무슨 기본권 침해야. 그래서 부적법 각각 끝. 알겠지? 이거 동의해서 끝난 사건이에요. 따라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 감식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DNA 확인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이 사람 동의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났고 반하지 않고 또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 DNA도 강제로 뭔가 추출하려면 영장 들고 와야 되고 영장 발부받을 때 실질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5월달 판례 볼게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거. 자, 볼게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겠대요. 그러면 특정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건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아니, 복지 중에 일종이잖아.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여보세요. 전임자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위해서 오로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업무를 따로 볼 수가 없어. 왜? 노동조합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안 하니까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일을 안 하니까 못 받지.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돼? 노동조합에서 월급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건 얘는 반하지 않아요. 알겠죠? 왜? 무노동이잖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용자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하고 노조에 전임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월급 받으면 사용자에게 충성을 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이죠. 알겠지? 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하고 자,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침해한다. 알겠지? 이건 운영비 못하게 하는 건 침해한다. 그다음에 2번. 자, 국회의사당 경계 지정. 요즘에 말 많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관저 마찬가지야. 100m 이내 장소에서 여기 뭐야? 항상 그렇죠?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렇게 해야 합헌이라는 거 아시죠? 합헌인데 과거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4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4호에 집시법 금지되는 거기에 4호에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아예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이거 올해 깨진 거 맞죠? 작년에 깨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올해 깨졌어요. 알겠지? 그 전에 제일 먼저 깨진 게 외교기관 알겠죠? 자, 숙소 사저 뭐 이런 게 깨지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깨지고 법원도 깨지고 다 깨졌어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침해입니다. 알겠지? 예외 규정을 두면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하고 처벌하는 거 예외 규정이 없어서 침해한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넣어놨으니까 이제 줄줄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집회는요, 국민의 표현이에요. 표현을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곳인데 거기서 귀를 닫고 모른 척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지문도 볼게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사당 경계 시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예외 없이 이러면 지나친 규제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나친 규제에 해당합니다. 옳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3번 택시 운전 자격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성범죄. 아니 택시 운전사 이러면 안 되죠. 거꾸로 승객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면 안 되지만 거꾸로도 말이 안 되죠. 이건 자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해도 반하지 않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것도 반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 명의의 이용을 허락을 금지.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이름을 빌려준다든지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브로커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도 브로커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을 대행해야죠. 따라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도 않고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를 제한하는 측면에 있으나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판례도 볼게요. 헌법 12조 4항. 12조 4항은 뭐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요하죠.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특히 어떤 거야? 자, 난민에 대한 변호사 접견 신청. 이거
왜? 이 사람 지금 현재 외국인이야. 외국인은 우리나라 법도 모르고 우리나라 언어도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적법 절차를 거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난민 신청에 따른 알겠지? 행정 절차에도 지금은 확대 적용된다 그랬던 판례가 이 판례예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고요. 자주 나왔죠? 보세요. 기출도 쓰다 지쳐갖고 그만 쓰자 이제. 알겠지? 올해도 벌써 2번이나 나왔다니까. 경찰 일체도 나오고 승진도 나오고. 자, 헌법 12조 4항의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구속까지도 포함한다. 알겠지? 이거 올해도 벌써 2번이나 나왔는데 주장창 나올까? 주장창. 그래서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주장창 나오고 있어요. 자, 어이구. 6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로 위임이 없이 호납, 살수. 이거 여러분 아시죠?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 사용하는 거. 이거 지금은 법률적 근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 판례 당시는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시행기초로 만들려고 위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률 원칙에 반했다라고 했던 판례야.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다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시행령부터 시작하고 아주 자세히. 따라서 자,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그러면 벌써 법률 원칙에 반했고 이 사건의 지침만을 근거로 종로경찰서장이 체류액을 물에 혼합한 응액을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수한 행위는 집회자유, 신체자유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예요. 자, 밑에 그 판례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출지문 볼게요. 자, 집회 시 해사를 위한 살수차 사용은 집회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하고 살수차 같은 위해성 경찰 장비는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사용돼야 하며 다른 용도 방법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7번 국군 포로. 우리나라 국군 포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또는 돌아가셨지만 그 자손이 우리나라 다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진짜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등록 포로 등의 업무 기간 중에 행적, 공헌, 상환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군이 대통령령에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명예권을 침해한다. 맞아요. 위임을 했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침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8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이게 총포예요. 총포. 모의총포. 알겠죠? 이게 누가 봐도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라면 이런 말들은 명확성에 반하지 않고 자, 표현도 명확합니다. 알겠지? 따라서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알겠지?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진정한 총포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냥 모의총포. 알겠지?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자, 기출지문도 모의총포라고 아예 나왔잖아. 기준을 구체로 정한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조항에서 범죄 악용될 소지, 현저한 것에 자, 명확성원칙, 오인 혼돈된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것을 의미하므로 죄용법정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9번. 자, 심판 대상 조항 흉기. 여러분, 다중, 위험. 자, 그다음에 흉기, 휴대. 이런 말 전부 다 반하지 않는 것도 아시죠? 자, 흉기라는 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여기서 총포나 도금과 같이 살상력이 강력한 물건이 포함된 것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위험한 물건. 알겠지? 다중, 휴대. 전부 다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사회통념 어떤 행위가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상당한 이유,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그 휴대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경우라고 해서 전부 다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아시겠지? 이것도 기출지문이. 자, 그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확정될 수 있고 공용될 우려 있는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뜻으로 역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종류, 물건을 휴대한 이유, 휴대하게 된 경위, 휴대 전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죄용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 기출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 공연될 우려 있는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거. 정당한 이유, 휴대, 흉기. 알겠지? 전부 다 명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6월 8일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